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성호입니다. 한국지리 전체 문항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선생님이 전체 총평에서 개념 중심의 문항 중에 이 무렵에 여러분들이 맞았으면 좋겠는 문항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앞단원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것들 좀 꼼꼼하게 빠르게 핵심적인 것들 확인하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1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사극과 관련한 1단원의 문제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 위경도를 자료로 제시해 주는데 이것은 그것은 없습니다. 최동단이라니까 독도고 이 녀석은 최남단이라니까 마라도가 되겠죠. 이어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어도 우리나라 영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기억하셔야 돼요. 빙기 때는 울릉도와 독도만 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를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건 잘못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은 이어도에 대한 설명이고요. 동그라미 3번은 일몰 시각이 늦다라는 건 서쪽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가가 가장 동쪽이니까 이 말은 틀렸고요.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 되겠습니다. 5번 선지는 둘 다 통상기선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예. 자료는 좀 더 어려워질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는 수능에 그대로 나와도 될 만한 선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문제는요. 조선시대의 지리지에 대한 겁니다. 신증, 동국, 여지, 승남과 택리지는 전형적인 전기와 후기의 지리지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항상 전기 거를 먼저 찾으시면 편합니다. 기술 방식이 눈에 띄는 백과사전식이니까 전기, 후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선지에서 나와 있는 국가 통치는 전기에 대한 특성입니다. 따라서 맞고요. 니은은 나가 후기니까 늦다는 거 맞죠. 따라서 정답은 1번으로 끝나는 거고요. 디귿선지에 보게 되면 분하고 함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큰 연못은 한라산에 있는 백록담이에요. 백록담은 화구의 물이 고인 겁니다. 함몰이란 말의 유무가 상당히 큰 차이를 가져오는 거고요. 디귿선지에서 얘기하는 건 백두산, 천지 정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리을은 땅이 기름졌다. 이거는 경제적인 것과 관련한 거 생리, 인심이 아니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런 문제들을 다 따박따박 맞춰줘야 돼요. 3번 문제는요. 석산이요. 화강암 기반하며 그 다음에 카르스트 지형이요. 석회암 기반하며 그 다음 주상절리 현무암 기반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서 얘기하는 건 카르스트에 대한 이야기고요. 동그라미 2번에서 얘기하는 마그마 관입은 그 화강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 공룡 발자국은 여긴 없어요. 이 녀석은 중생대 퇴적암과 관련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주도는 신생대 섬이고요. 공룡은 중생대에 살았기 때문에 제주도에 공룡의 흔적이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기반함의 형성 시기는 중생대고 신생대고 따라서 A가 빠르다는 말이 맞겠죠.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4번 문제는 해안지형과 관련한 문제가 되겠고요. 여기 보게 되면 A는 점점점이 있고 B하고 C도 점점점이 있어요. 근데 A는 바다 한가운데 들어갔죠. 갯벌 되겠습니다. B는요. C 뒤쪽에 들어가 있죠. C는 바닷가에 닿아 있고요. C는 사빈, B는 사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 개 구분하는 연습해 주셔야 되고 D는 암석해안 튀어나와 있는 그 다음에 E는 암석해안 뒤쪽에 왕경사니까 해안 단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요. 갯벌이니까 조류의 퇴적이라고 했었어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은 갯벌에 대한 설명입니다. 동그라미 3번은 해안단구의 증거죠.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것에 현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암석해안 뒤쪽에 왕경사인데 암석해안은 침식이잖아요. 여기 퇴적층을 얘기했잖아요. 라고 하는데 얘들아 지금의 위치와 옛날에 만들어졌을 때의 환경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퇴적이라는 말이 암석해안은 못 쓴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둥굴자갈의 확신을 갖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은요. 입자 크기와 관련한 건데 사빈의 모래가 바람에 날려서 B 쪽에 사구로 가거든요. 따라서 바람에 날려가는 건 입자가 작은 게 날려가게 되어 있고 B하고 C 중에는 C가 좀 더 크고 B가 작다라고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따라서 몇 번이면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가 나왔으니까 장마고요. 무더운 한여름 되겠죠. 그 다음에 한파가 이어지는 겨울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얘들아 겨울에 대한 이야기고 정주가는 추위와 관련한 거지 무더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사에 의한 대류성 강수는 한여름에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4번의 평균 기온과 관련한 건 당연히 여름이 겨울보다 높다라고 했었어야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설일수는 추울 때 내리는 거고 추울 때니까 추운 계절에 더 많다라고 한 게 맞는 거죠.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1페이지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개념과 관련한 부분들이 나올 때 시간이 오래 걸려버리면 자료 해석을 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6번 문제. 6번 문제는요. 서울에서 도심과 외곽을 비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상주 인구 가하고 나중에 누가 많아? 나가 많지. 그치?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막 이런 건 아는데 사실은 얘네들은 두 지역을 구분해내는 데 있어서의 결정적인 힌트가 되긴 어렵고 여기서는 상주 인구가 가장 구분에 있어서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나가 상주 인구가 많으니까 얘, 나, 가가 도심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녀석은요. 종로나 중구가 거의 고정적으로 나와요. 근데 지금 외곽으로 활용한 이 지역은 강서구도 냈다가 뭐 경우에 따라서 이런데 은평구나 성북구 이런 데도 냈다가 노원구나 도봉구 쪽으로도 갔다가 강동구로도 갈 수 있고 막 움직여낼 겁니다. 출제 구도는 도심과 외곽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은요. 주간인구가 상주인구보다 많다. 예, 맞습니다. 도심의 특성입니다. 니은은요. 인구 공동화는 가운데 인구가 비었다는 거예요. 도심의 특징입니다. 나가 아니라 가의 특징이고요. 디귿은요. 도심이 먼저 개발된 겁니다. 그다음에 리얼은요. 금융기관 수는 도심이 더 많다.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정답은 따라서 몇 번이면 2번 되겠습니다. 요 유형은 잘 나오는 유형이에요. 다만 지금처럼 그냥 두 개만 비교하거나 이렇게는 안 나오죠. 실전에 가게 되면 적어도 서울이면 3개 플러스 알파. 3개가 되게 되면 도심, 도심, 외곽, 중간에 있는 부도심. 그리고 4개가 되면 제조업이 발달한 구로나 금천구까지 이렇게도 갈 수 있습니다. 연습해 두셔야 되는 중요 유형이고요. 7번 문항은 왼쪽과 오른쪽 중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오른쪽 자료입니다. 왼쪽은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오른쪽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왼쪽 자료는 선지 중에 일부 2번 선지 같은 경우 활용하기 위해서 나오긴 나왔는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큰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건 오른쪽이고요. 여기 보게 되면 지역을 먼저 보세요. 그럼 춘천, 홍천 쪽이고 울릉도 쪽이고 그다음에 구미 쪽이고 이쪽은 남해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랬을 때 강수는 암기 영역이고 외웠으면 맞추는 건데 라가 가장 많으니까 라가 여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가 가장 적으니까 영남 내륙 지역의 구미 쪽이 되고요. 가하고 나에서는 나가 겨울 강수가 더 많으니까 나가 최다 설지인 울릉도가 되고요. 가가 남았기 때문에 춘천, 홍천 이쪽 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선지를 보게 되면 가가 북쪽이니까 개화 시기는 봄은 나중에 오니까 늦겠죠. 그 다음에 2번 선지는요. 연강수 대비 영강수 일수 대비 영강수량이라는데 이건 왼쪽하고 오른쪽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냥 참고로만 말씀드리면 강수 일수 대비 강수량이잖아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자료 강수 일수분의 오른쪽에 있는 강수량 이거를 대략적으로 해봐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은요. 기온의 연교차를 이야기하는데 자료 중에 연교차는 없고요. 다하고 나를 비교하는데 얘가 위도가 조금 낮다 할지라도 내륙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는 바다의 영향이 커요. 그래서 이거는 자료에서 파악하는 거 아닙니다. 구미가 다가 더 연교차가 큽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면 3번 되겠고요. 4번 선지는 라가 남해안이니까 최한월견이 더 높다라고 했어야 되고요. 5번 선지는요. 얘가 우리나라의 최다설지이기 때문에 여름 강수 집중률은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지식적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자료로도 확인 가능하고요. 7번 문제는 좋은 문제. 동시에 아주 어렵다라고 할 수는 솔직히 없지만 이 지역들이나 이 자료들은 실전에 6월, 9월 수능에서도 나올 법한 그런 자료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여러분들 어떻게 푸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너무너무 좋은 문제고요. 이런 문제 되게 어렵게 느끼셔야 맞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서울하고 세종하고 울산하고 전남이 있어요. 유소년 부양비 1등이죠. 이게 세종이에요. 전국 1등이니까. 세종이 유소년.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게 되면 노령아주스 라가 1등이죠. 이게 누구냐면 노인이 가장 많은 데니까 전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두 개를 각각 1등에서 이렇게 잡고 가면 편한데요. 여기서 끝을 보겠다고 가는 친구들은 좀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소년 부양비가 가가 꼴찌니까 이거를 전남이겠네 라고 가는 친구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오른쪽 자료에서 얘를 설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여기 전남 아니고요. 서울입니다. 서울하고 부산이 유소년이 이상하리만치 적다라는 거 개념 때 제가 강조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종하고 전남을 각각 고르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굽니까? 가하고 나가 남죠. 가하고 나에서요. 하나는 서울이 돼야 되고 하나는 울산이 돼야 되는데 서울에 아이가 적다라는 걸 통해 이 친구 서울, 이 친구 울산 이렇게 가주면 가장 아름다운 조합으로 문제를 푼 겁니다. 근데 왼쪽 자료 유소년 부양비 하나 가지고 만약에 각가지 유소년 부양비가 제일 적으니까 전남일 것 같아
라고 추론하면 이 문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어려움이 나름대로 있다. 동그라미 1번. 예, 가가 영남 지방이다. 아니요, 서울이니까 수도권이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다가 세종이니까 행정복합도시 맞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사실은 가를 틀려도요. 이 문제에서는 자료를 다 틀려도 정답은 맞출 수 있어요. 세종만 알면. 그렇게 되고요. 동그라미 3번은요. 신경 쓰셔야 돼요. 청장년 인구입니다. 청장년 인구입니다. 인구수예요. 비중이 아닙니다. 비중이 아니에요. 여기 유소년 부양비도 있고 노령화지수도 있고 만약에 삽질하고 싶으면 계산해서 노년 부양비도 구하고 막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3번 선지는 만약 여러분들이 봤다라고 하면 없는 자료죠. 근데 누가 많다 적다를 비교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신경 써야 될 건 인구수와 관계된 거다. 그 정도 신경을 쓰고 가시는 거고요. 실전에 가면 나중에 좀 더 어려운 시험에서 이런 게 나오면 이런 선지는 안 건드리고 가시는 게 좋아요. 참고로 이 문제에서는 그냥 내준 거는 인구 비중과 인구수는 다른 거야. 물론 청장년 자료도 없지만 그랬을 때 서울이 세종보다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10배는 물론이고 막 20배 가까이 많으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청장년 인구도 서울이 많은 거야 라고 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서울이 청장년 비중이 워낙 높기도 높고요. 그래서 3번 선지는 뭐 단순히 선생님 서울이 뭐 어떻잖아요 청장년이 이런 지식도 중요한데 선지에서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도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울산이 1등입니다. 울산이 1등이고요. 5번은요. 전남도 물론 높습니다. 근데 울산이 1등이고요. 5번은요. 중위연령은 노인이 많은 곳이 많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8번 문제는 정답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자료도 간단하면서도 너무너무 좋고요. 예, 파생해서 낼 수 있기에도 좋은 문항입니다. 여러분들 신경 써서 한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9번 문항은요. 자료가 수월하게 나왔죠. 가는 편의점, 나는 백화점이고요. 백화점의 특징을 고르라는 거니까 업체당 매출액은 맞습니다. 얘들아 이게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 다릅니다. 업체당이 들어가면 백화점이 큰 거고요. 이거 빠지고 그냥 매출액이 되면 편의점이 개수가 많아가지고 편의점이 더 커집니다. 조심해서 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업체 간 평균 거리는 백화점의 개수가 적으니까 멀겠죠. 그래서 지워지고 B하고 C, 1일 평균 시간은 편의점은 24시간 하는 곳도 있지만 백화점은 그런 곳 없으니까 더 백화점이 짧다라고 해줘야 되고 따라서 정답은 C 이렇게 되겠습니다. 10번은 어렵지 않죠. 여주하고 평창을 주어줬고요. 영월은 그냥 덤으로 줬고요. 가 보게 되면 도자기 축제 쌀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주, 그 다음에 나 보게 되면 햇빛 700도 있고 대관령도 있으니까 요거 평창 이렇게 되겠죠. 가하고 나하고요. 해발고도를 비교하고 있는데 당연히 여기가 높겠죠. 그러니까 이 1번 선지는 틀렸고요. 2번 선지는요. 얘가 산 쪽이잖아요. 얘 배추밭 이런 거란 말이에요. 밭이에요, 밭. 얘는 쌀이잖아요. 이거 논이거든요. 판단하면 되고요. 3번은요. 가미공류는 상류 쪽에 있고요. 4번은요. 지금 이 여주가 있는데 여주가 지나는 강이 어느 강이냐면 남한강. 그냥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수도권이니까 한강이에요. 한강은 하구뚝이 없죠. 하구뚝은 군산이래. 금강, 그 다음에 영산강, 그 다음에 낙동강 이쪽에 있죠. 영호남 지역 쪽에 있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신생대 집안 융기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돼 있는데 융기지형 맞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3페이지부터 자료들이 시작이 돼요. 근데 제 느낌은 맞을 거예요. 네, 제 느낌은 자료가 이런 것들이 나올 거야 라는 걸 맛보기로 보여준 겁니다. 그만큼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선지들에서 깔끔하게 좀 풀리게 좋습니다. 다만 4페이지의 몇 문항은 좀 실제로 좀 어려운 건 있지만 그래서 출제자들은 뭐냐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이 점수를 가지고 1일비할 거고 이 과목을 할까 말까까지 그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난이도를 완전히 높이지는 않았는데 너희들 한국지리 할 거면 이런 정도의 자료들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할 각오는 해야 돼. 이런 것들까지 우리는 풀 거야. 낼 거고 그 이야기를 미리미리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1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 너무너무 좋은 문제고 잘 나오는 문제고요. 경기도, 영남권 지역, 수도권 지역의 서울, 경기, 인천 지역 그 지역에서도 경기도의 주요 시, 군을 주면서 그 지역들의 특성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연천 있고요. 고양시 있고요. 화성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특징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그 다음에 촌락지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연천 쪽이 촌락지역이니까 개발이 덜 됐으니까 그러면서 군사지역이니까 성비는 높고 오래 산 사람이 많겠죠. 그리고 두 개는 얘 고향이 1기 신도시라서
그 화성이 이기신도시고 이기신도시인 화성 쪽에 10년 미만에 짧게 산 사람들이 좀 더 많을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다가 되고 이 친구가 나가 되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일기신도시는 나에 해당합니다. 동그라미 2번 가 연천 쪽에 해당하고요. 동그라미 3번 수도권에서 제조업 출하액 1위 지역은 누구냐면 화성입니다. 화성은 제조업 1위 지역입니다. 수도권에서. 수도권이란 말은 생략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요. 나가 신도시잖아요. 1기라도 신도시잖아요. 근데 가는 촌락지역이니까 아파트 비율은 나가 더 높다. 맞는 거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4번 되겠다. 그리고 5번 선지는요. 통근 인구가 많다잖아요. 일단 주의할 거는 숫자를 물었다. 비율이 아니라. 두 번째는 어차피 화성도 인구가 되게 많이 증가했어요. 고향은 원래 뭐 100만 넘어서 많지만. 그래서 여기서는요. 통근 인구냐 인구 비율이냐 너무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전체 인구수가 엇비슷하기 때문에 통근 인구 비율이 높은데 전체 인구가 작아서 역전되거나 막 이런 경우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전체 인구가 엇비슷하게 많고 그 상태에서 심지어 고향이 더 배드타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서울로의 통근 인구는 누가? 고향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11번 문제 좋은 문제고요. 12번 문제는 그냥 제조업과 관련한 문제인데 선생님은 이렇게 풀었어요. 가나다가 순서를 달리하면서 다 들어가 있는데 다가 자동차에만 혼자 안 들어가 있죠. 전남이 자동차가 없다고 했잖아요.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겁니다. 그리고 충남하고 울산이 남았잖아요. 충남 울산이냐 울산 충남이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석유화학을 가지고 확신을 갖고 해주셔도 상관없고요. 석유화학에 들어가는 코크스 및 석유정제 이걸 갖고 확신을 해도 상관없고요. 그게 아니라면 여기에 1차 금속에서 당진은 그래도 강조되지만 울산은 있긴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강조되진 않더라.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살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가가 울산으로 가고 나는 충남으로 가는 게 더 자연스럽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13번 문제. 저도 항상 종잡기 제일 어려운 게 농촌이에요. 농촌. 이게 자료가 일단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농촌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작다고요. 그럼 연도가 변하게 되면 너무 자료가 팍팍 바뀌어요. 그래서 진짜로 어디까지 내려고 하지? 와, 순서가 또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런 선생님 나름대로 수업을 준비할 때 혼란을 2학기 때 되면 많이 겪는 부분이 농촌입니다. 농촌. 여기에 보게 되면 일단 저는 이렇게 봤어요. 두 개 적죠? 원 크기가 두 개 많죠? 경지 면적이. 그럼 경지 면적이 많은 것들이 누가? 경북과 전남이 되고 그 다음에 경지 면적이 좁은 이 두 개가 산 쪽이어서 그리고 땅덩이가 작아서 적은 충북 그리고 전체적으로 작은 제주 이렇게 되겠죠. 그래 놓고 나면 여기서 봤을 때 얘 나가 어가가 없잖아요. 이거 뭐예요? 어촌이 없다는 거예요. 충북이 내륙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나가 충북이 되는 거고요. 그럼 요 친구 제주 되는 거고요. 경북하고 전남은 둘 다 바다를 끼고는 있어요. 근데 보게 되면 경북은 동해바다 일부 끼고 있는 거고 전남은 황남해를 다 끼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황남해의 남해안 같은 경우,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양식업도 되게 많이 발달했거든. 그런 것들을 놓고 보았을 때 어떤 친구는 작은 차이지만 농가 인구로 했다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이거는 추론 가능한 영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전남이 되고 이 친구가 경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가 전남이다. 아니네요. 동그라미 2번 다 누군데요? 제주요. 제주는 논이 없죠. 틀렸고요. 동그라미 3번 전업농가수는 경북이 가장 많죠. 여기에서 얘들아 이거를 만약에 3번 선지를 가하고 라로 비교했으면 이건 진짜 어려운 게 될 수 있어.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길 가지 않고 가, 라 중에 하나와 나, 다 중에 하나를 물었으니까 충분히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전업이든 경업이든지 간에 농가수 자체가 경북 전남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요. 나하고 라를 얘기했죠. 쌀과 관련한 건 전남이나 전북이나 충남 이런 지역이 많은 겁니다. 지금 충북 지역은 내륙 지역이고 평야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쌀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요. 과일과 관련한 건 경북이나 제주를 이야기했어야죠. 그죠? 그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요. 나올 수 있는 선지들에 다만 이 선지들이 지금 변별력이 크진 않은 겁니다. 이 자료들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선지 조금만 꼬거나 자료를 조금만 더 추가해서 꼬아버리면 난도가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농업 문제는 나중에 조금 골치 아플 수도 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14번 문제는 비문학 독해로 그냥 푸는 거예요. 도시를 재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때려 부수면서 재개발하는 철거 재개발이 있고 그렇지 않은 비철거, 뭐 그게 수복도 있고 보전도 있고 뭐 이렇지만 비철거 재개발 방식도 있는 겁니다. 요거 아파트로 바꿨다니까 철거고요. 요거 비철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고르라는 건 이거의 특징 고르라는 거니까 안 부수고 다시 짓는 거 아니까 조금 적게 들고요. 활용도는 높겠죠. 그리고 아파트가 아니니까 층수는 낮을 거고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5번부터 이제 자료는 자료인데 난도가 한 단계 또 올라갑니다. 15번 문제는 자연재해와 관련한 거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4개를 고려하래요. 대설, 지진, 태풍, 호우요. 여러분들 그냥 단편적인 암기사항이긴 한데 이렇게 되면 지진이 고르기 쉬워요. 왜냐면 경북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경북에만 있는 녀석이 D가 되고 D가 누가 되는 겁니까? 지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ABC는 뭘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제주도가 주어지면 제주도가 호우 피해를 제외한 심지어 대설과 태풍 피해가 있거든요. 특히 대설은 조금이고 태풍이 크겠죠. 그래서 제주도가 주어진 이상 A가 태풍이겠다. B가 없으니까 B가 호우겠다. C가 대설이겠다.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위에를 보게 되면 경기도 지역은 호우 피해가 크다. 이런 것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될 겁니다. 되셨죠? 자, 동그라미 1번. 선박은 당연히 얘들아 태풍으로 피해를 입는 거지 대설로 피해를 입지 않겠죠. 따라서 옳은 거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 선지들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맡겨보도록 하고요. 16번. 기후 문제고요. 기후 문제는 자료가 주어졌을 때 그런 것들을 지역과 연결하는 연습부터 차분히 해주셔야 돼요. 앞에 기후 문제도 좋은 문제였고 역시 이 문제도 좋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수능과 평가원에서 많이 다루지 않은 지역이 하나 다뤄져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삼지연이라고 하는 백두산 자락에 있는 약간 고도가 높은 서늘한 지역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기출문제를 많이 풀었다. 그래서 3월 서울시 교육청 막 이런 것도 풀었었다. 그런 본 적이 있겠지만 평가원과 수능만 봤다 그러면 못 봤을 수도 있는 지역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게 되면 최나놀이 혼자 17도로 훅 떨어져 있죠. 그래서 가가 삼지연이 되는 거예요. 원산하고 신의주는 많이 나왔던 거고요. 이거 뭐 물반 고기반인데요. 여기서 저는 연교차로 그냥 했거든요. 왜냐면 숫자 차이가 연교차가 최나놀 기온보다 더 크니까. 그렇게 되면 연교차는 북쪽이면서 서해안인 애가 클 수밖에 없죠. 따라서 나가 이게 되고 다가 남아서 원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가가 동해안이다 라고 되는데 동해안도 아니고 항구도시도 아니고요. 관서지방이 나가 관서지방에 해당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가가 고위도지 저위도 아니고요. 4번에 보게 되면 나하고 달에 비교할 때 겨울 강수량인데 북한은요. 겨울 강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추우니까 많을 것 같지만. 근데 그거는 추워서 안 녹는 거고요. 그렇게 많지가 않고 북한의 다설지는 이쪽 원산과 원산 아래쪽에 금강산 주변에 강원도 동해안 지역. 이쪽이 다설지 쪽에 해당합니다. 교과서에서 막 다설지라고 언급은 안 해도 저쪽이 겨울 강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나가 다보다 많지 않다. 4번 선지 잘 체크해 두시고요. 5번은 뭐 황사는 서쪽부터 오니까 판단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어렵지 않게 태양광과 풍력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는 선지가 좀 더 중요해 보여요. 자료는 뭐 특별한 게 아니니까. 태양이 되고 얘가 풍력이 되는데 태양광이 수도권이 호남권보다 많다는데 아니요. 호남권에 전남 전북이 많죠. 그 다음에 니은은 보게 되면 풍력은 여름이 많다는데 아니요. 겨울이 많죠. 디귿하고 리을이 그렇기 때문에 맞는 문제가 되는 거고 정답은 5번이 되는데 디귿 보게 되면 전국의 발전 설비 용량이라고 되는데요. 이거 그냥 말씀으로만 드릴게요. 연도 따라 발전 양이 좀 많이 바뀌어요. 그랬을 때 수력이 1등이다. 수력이 태양광한테 밀렸었거든요. 근데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수력이 풍력한테도 밀렸습니다. 최근 자료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어차피 그걸로 가고 있지도 않고 또 하나 설비 용량이 이제 발전량도 아니거든요. 발전량도 아닙니다. 하지만 달라진 자료가 있는 파트다라는 걸 조금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설비 용량을 따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발전량 순서 관련해서 태양광이 전국 1등이니까 신재생 중에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폐기물 바이오 이런 거 빼고 그러니까 그냥 판단을 태양광이 많겠지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리얼은요 태양광은 소리 안 납니다. 근데 풍력은 윙윙 프로펠러 소리가 나죠. 그걸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8번 문제. 18번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들 통계를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를 그냥 풀긴 풀었는데 이 문제 아차하고 틀릴 뻔했어요.
아차하고. 그러니까 통계를 처리해서 낸 거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이견을 달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걸 과연 지리적으로 설명이 되나? 뭐 이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제가 틀릴 뻔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지역 내 결혼 이민자 비율이 가가 혼자 적기에 도시 지역이겠구나. 그럼 대전이겠네. 그러면서 가를 B로 갔더니 정답이 3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좀 찝찝하죠. 불안하죠. 그래서 일단은 뭐 저는 어차피 해설을 하기는 해야 되고 다른 선지도 좀 더 봐야 되니까 다른 선지를 봤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상한 거야. 왜 이상하냐면 여기서 유학생을 줬고 유학생을 준 이런 상태라면 대전광역시가 강조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유학생 비율이 제일 높은 애가 누구냐면 나고 그럼 나를 B로 봐야 되는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한 거죠.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둘 중에 뭐가 맞을까? 그랬을 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는 대전을 내고 싶었으면 유학생을 강조했을 것 같다. 오케이? 두 번째는 또 하나가 뭐냐면 지역 내 결혼 이민자 비율은 물론 가가 적은 건 맞지만 1등인 애들이 100이거나 100에 가깝고 꼴찌인 애가 75 정도예요. 차이가. 근데 보게 되면 지역 내 유학생 비율은 1등인 애가 100으로 되어 있고 2등인 애가 50, 3등인 애는 25더 밑으로 떨어져서 뭐 한 15, 16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럼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결혼 이민자 비율의 지역 간의 차이보다 유학생의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 유학생의 차이를 더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B로 생각하고 그 다음을 풀어간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제가 풀었던 거는요 뭐였냐면 외국인 주민의 성비 요걸 봤어요. 외국인 주민의 성비. 저는 그렇게 풀었어요. 외국인 주민의 성비는 웬만하면 다 높을 텐데 특히 공장들이 많은 지역이나 이런 데서 높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있기 때문에 왜냐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공장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비가 유독 높거든요. 그중에 건설과 관련한 건 좀 추론이 어려워도 제조업과 관련한 건 강원보다 당연히 경남이 높겠죠.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저는 판단을 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서 제가 그렇게 풀고 나서요. 정답은 따라서 몇 번이었냐면 5번이었는데 풀고 나서 출제에 들어갔던 분이 선생님 출제를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료를 이 문제를 만들 때 썼던 자료들을 쭉 봤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솔직한 편이니까 그것에 대한 사전 지식을 모두 다 이 항목들에 대해서 제가 다 알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실제로 대전 가지고 저는 고민을 했고 그리고 대전에서 어떤 걸 보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데 왜 대전을 유학생을 중심으로 봤냐? 그건 1등과 2등 또는 1등과 꼴찌 간의 차이가 큰 걸 더 우선해서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푼 방식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18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뭐 순서 상관없으니까 20번은 단편적에 남깁니다. 왼쪽에 해안사고 나오는 순간 태안 쪽이고요. 그 다음에 머드축제 나오는 순간 보령입니다. 보령.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묶어준 게 A로 가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것만 알더라도 쉽게 갈 수 있어요. 이게 좀 더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주시면 되겠고요. 제일 어려웠던 또 하나의 문제가 19번이죠. 19번이죠. 전반적으로 한국 지리가 통계 자료가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충분히 느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들을 보니까 덜 느끼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트렌드를 반영합니다. 최근에 도시나 인구 파트가 어려운 게 맞고요.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어렵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물론 수능보다 힘을 빼놨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걸 내가 당장 풀었다 못 풀었다 해가지고 이 과목을 계속할 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선생님한테 과목 선택과 관련해서 고민이어서 겨울이나 3월 달에 질문했던 친구들 혹은 DM 보냈던 친구들이 고2 모의고사 성적이 어땠다 가지고 얘기하면 저는 그런 거는 실전과 다를 수 있어 이 말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개념을 중심으로 낸 모의고사라서 개념에 대한 실력은 확인할 수 있지만 자료에 대한 건 또 연습이 필요한 별도의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평 때도 말했지만 개념을 잘 다져서 점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야죠. 근데 그거 잘했다고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믿는 거는 아닌 겁니다. 자료에 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3월 모의고사는 그런 것들에 대한 입체적인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지는. 자, 19번 문제. 좋은 문제고요. 이 문제를 풀 때 호남권을 줬고 지금 수도권과 영남권과 충청권이 남은 상태인데 여러분들 1등, 2등, 3등 도시를 써줬잖아요. 자, 우리가 각각의 1위 도시, 2위 도시, 3위 도시를 얘기할 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애도 있고 그런가? 헷갈리는 애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수도권의 1위 도시가 서울이고 2위 도시가 인천이라는 건 무조건 알 것 같아요. 그리고 3등이 수원이라는 것도. 왜냐면 얘네가 전국 8등 안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영남권의 1등이 부산이고 2등이 대구고 3등이 울산이다도 얘네들이 전국 상위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알 것 같아요. 다만 충청권에선 광역시니까 대전이 1등인 걸 알지만 2등은 청주이긴 하고 그런데 이런 것까지 아는 거는 꼭 알아야 되냐? 약간 TMI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두 개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 충청권은 남은회를 주자라는 게 전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 1000만대, 얘 300만대, 얘 200만대, 대전 100만대, 인천 200만 후반대, 수원 100만대. 그럼 여기에서 보게 되면요. 얘를 몰라서 찝찝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얘가 워낙 1, 2등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죠. 그래서 A, B, C 중에 1, 2등의 격차가 가장 큰 게 A고 따라서 A가 수도권이 되어야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B하고 C는요. 저는 B하고 C를 고를 때 구체적인 숫자는 없었지만 여기에 보게 되면 얘가 300만, 200만 또 울산이 100만이에요. 그래서 딱딱딱 그 비율로 줄어드는 B를 영남권으로 했어요. 그 비율로라고까지 숫자가 없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건 그렇지만 C는 갑자기 여기에서 보게 되면 1등에 비해서 2등이 작았지만 2등과 3등은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차이가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녀석을 영남권을 하고 남았기 때문에 얘를 충청권을 했고요. 또 하나 선지에서 풀라는 용도도 있겠지만 자료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청권은요. 모든 지역에서 인구 이동을 따졌을 때 다른 권역에 비해서 인구가 순유입이 될 겁니다. 순유입이 될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화살표의 숫자가 더 클 겁니다. 요거 138과 107 중에 138이 크니까 맞고요. 218과 15 중에 218이 크니까 맞고요. 726이 크니까 맞죠. 그런 것들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판단했습니다. 동그라미 1번 A의 혁신도시가 있다. 혁신도시는 전국에 다 있는데 수도권에 있는 걸 비수도권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1번 선지가 되게 매력적으로 자료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선지라고 볼 수 있고요. 동그라미 2번 B가 영남권이고 그래서 부산이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되셨죠? 동그라미 3번은요. C하고 A하고 도시 인구를 묻잖아요.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죠. 전체 인구가 많으니까. 4번은요. 광역시의 수를 비교하고 있는데 C는 대전 하나라고 하지만 B 같은 경우는 광역시만 3개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은요. 수도권 고르고 충청권 고른 다음에 자료에 대한 해석 나가는 게 수도권에서 나간 게 더 컸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빠르게 20문제에 대한 문제들과 주요 선지들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막 겁줄라는 것도 아니고 힘을 빼놓으려는 것도 아닌데 점수를 못 받은 친구들도 아직은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근데 제가 더 걱정인 건 뭐냐면 열심히 했고 점수를 잘 받은 친구들이 여기 점수에 도취돼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다른 부족한 과목 하겠다고 지리를 도외시해버리면서 중간에 시간들이 갭이 붕 떠가지고요. 나중에 당장 모의고사나 큰 시험들을 앞두고 급해졌을 때 3월 달엔 분명 잘했는데 이렇게 놓친 시간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순간이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점수에 너무 일희일비하진 않되 잘 봤던 친구들 너무 자만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등급 컷이나 이런 거는 나오면 보면 돼요. 어차피 과정이고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만 잘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짜면 이 점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강좌, 본 강좌 통해서 만나뵀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기에 3월 모의고사는 과목 불문, 어떤 동기부여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의지만 다진다면 앞으로 역전의 기회는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